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에 있어서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트렌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현재 차세대 기술로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종목들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스페이스X 상장이 대박 났죠. 일론 머스크가 인류 최초로 조만장자에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페이스X가 이제 내년에 테슬라와 합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겠고요. 지금 초거대 AI 플레이어의 탄생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는 차세대 우주 발사 기술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기반으로 우주 AI 데이터 센터 공급망 구축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AI 인프라 수익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 스페이스X, 테슬라가 엄청난 돈을 벌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AI 개발과 함께 지금 우주 발사 실험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우주 태양광이 이제 핵심 기술로서 부각이 되고 있겠다.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주 AI 데이터 센터 기대감입니다. 스페이스X가 12일 나스닥에 상장을 했죠. 150달러에 상장을 해가지고 200달러 돌파까지 상장 이틀 만에 시총 2.5조 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고 이미 지금 아마존을 넘었죠. 세계 최초로 일론 머스크가 조만장자가 되게 됩니다. 총 자산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를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500조 원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스페이스X의 직원 4,000명이 이 상장으로 한 방에 백만장자에 등극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시대의 아이콘으로서 지난 시대 아이콘 같은 경우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인물이었죠. 그 이전 단계 같은 경우 또 이제 빌 게이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일론 머스크 그리고 젠슨왕 이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 두 사람이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향후 이제 이 AI 산업 이 부분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 어떤 쪽으로 집중을 하는지가 지금 이제 투자 포인트로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젠슨왕이 이제 AI 반도체에다가 광모듈을 탑재를 하는 광반도체 상용화를 언급을 하고 그에 따라서 광통신 기업들을 인수를 하다 보니까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통신장비 기업들 필두로 대한광통신, 광전자, 성호전자 이런 이제 광반도체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2000%, 3000% 주가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이 AI 투자 사이클에 있어서 젠슨 왕도 이 우주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이 우주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밸류 체인이 향후 몇 년 동안 가장 중요한 투자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금까지는 순수 우주 기술 기업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 최초로 재발사 로켓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로켓 발사를 한번 하면은 이 로켓 추진체를 다 버려야 됐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발사대에다가 발사를 했다가 이게 역추진 기술로 그대로 떨어져가지고 이걸 안 망가지게 잡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었죠. 이걸 통해 가지고 우주 발사 비용을 극대로 낮출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재발사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최대의 위성을 발사를 하는 민간 우주 기업이 되게 되었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스타링크라고 하는 저궤도 위성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이걸로 지금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사에다가도 발사 위탁을 지금 계약을 받아 가지고 우주 발사를 대행을 해 주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순수 우주 기술 기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 기술들을 기반으로 AI 빅테크로 사업을 전환을 한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르면 내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이끌고 있는 테슬라와 합병을 하게 될 것이고 스페이스 X, 테슬라 그리고 여기에다가 트위터, AI까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일론 머스크 생태계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 그리고 로봇택시, 스타링크 같은 캐시카우를 통해 가지고 막대한 현금을 창출을 하고 이 돈으로 이제 세계 최고의 AI 개발에다가 지금 전력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고 AI 개발을 위해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게 된다. 지금 땅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이제 인공위성으로 띄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일론 머스크는 궁극적으로 인류를 항성 문명을 누리는 다행성 종족으로 진화를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뜬금없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화성 정복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사실. 이 화성 정복은 우주 발사 기술을 구축하기 위한 1차 목표일 뿐이고 지금 이 좁은 지구 땅에서 이 대단한 인류 우주에 어쩌면 하나밖에 없을 수가 있는 이 인류가 지구에서 너무 이 좁은 땅에서 너무 많은 발전을 했기 때문에 핵 발사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탄소 지금 이제 화석 연료를 통해 가지고 탄소 배출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이 지구가 사막화가 될 수가 있겠고 인류 멸종이 지금 우려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멸종을 막고 이 지구를 넘어서 태양계를 넘어서 다른 항성 그러니까 스타라고 하죠. 스타. 밤하늘에 빛나는 스타. 지금 이제 우리 태양 같은 경우도 스스로 빛나는 항성, 스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다음 항성으로 넘어가는 인터스텔라를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류를 다른 항성으로 널리 퍼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 우주 발사 계획들을 위해 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자금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펼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엄청난 돈을 벌기 위함이고 이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어 가지고 특히나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차세대 산업에서는 수경 년 규모로 커지게 되는 AI 산업의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AI를 개발을 하고 항성 문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기술들을 AI가 지원을 해주게 되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주를 이해하는 AI를 개발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휴머노이드, 스타링크, 로봇택시들을 통해 가지고 막대한 부를 창출을 하고 결국에 이제 궁극적으로 우주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다른 항성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준비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일론 머스크의 목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한 군데 구축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변 지역의 전력망이 초토화가 되어 버려요. 전기 요금 같은 경우도 비싸지고 정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잦아지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은 지역이 이제 빅테크 본사들이 몰려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이죠. 이쪽은 거의 뭐 지금 전기 비용이 10배, 20배가 올라가 버리고 이 돈을 내고도 대규모 전력들을 AI 데이터 센터들이 빨아가 버리기 때문에 정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잦아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동안에 미국에서 기후 위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죠. 텍사스 같은 경우도 갑자기 엄청나게 더운 지역인데 텍사스 서부가 굉장히 더운 지역인데 그쪽에 갑자기 엄청난
혹한 한파가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그때 당시 때 이제 미국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전기 난방에 의존을 하는 가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전기가 잘 통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는 미국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40도가 평균 기온이 여름에 넘어버리는 경우 같은 경우도 많아지죠. 그럼 에어컨이 없다라고 하면은 또 이 날씨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전이 실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생존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력 조달 계획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그냥 건설 지으면은 중앙 전력망에다가 당연히 이 연결을 해줬는데, 워낙 AI 데이터 센터가 빨아가는 전기가 많다 보니까 전력 조달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AI 데이터 센터의 건설 인허가 같은 경우도 나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AI 데이터 센터가 건설이 되고 AI 반도체가 열을 식혀야 되는데,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열을 식혀야 되는데, 이 발열을 시키기 위한 전력이 AI 연산에 필적하는, 그러니까 이 AI를 위해서 전력이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발생을 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엄청난 또 전력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몇십 년 동안 제조업 같은 경우도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았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발달하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이제 미국 전역에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는 상황인데, 미국의 지금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전력망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력들을 조달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을 전체 통째로 바꿔야 한다. 이것만 해도 뭐 수천조 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변압기라고 하던가 아니면 전선 같은 이런 전력 밸류 체인들의 가격이 또 폭등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원래 예상이 되었었던 비용보다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일정 부분의 규모의 경제만 확보를 하게 되면은 지상 AI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더 싼 비용으로 AI 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하게 되면 결국에 지구의 저궤도에다가 위성을 쏴가지고 이 위성에다가 컴퓨터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여기에다가 태양광 기술들을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전력을 조달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통신 모듈을 달아가지고 지구와 송수신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자체적으로 컴퓨팅 시스템에다가 태양광 모듈을 탑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전력 인프라, 변압기나 전선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전력 비용 같은 경우도 태양광이 우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효율이 지구에서보다 몇 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 자체로 굉장히 싸지게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력 문제도 해결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우주 같은 경우는 절대 온도라고 하는 영하 270도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게 되는, 아무런 그 유지 비용도 없이 계속적으로 엄청난 극한의 온도를 유지를 해주게 된다. 이거를 잘만 활용을 하게 되면은 연산을 통해 가지고 발생을 하는 열 같은 경우는 얘가 다 식혀줄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지금 현재 지상 AI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발열을 낮추기 위한 쿨링 시스템에, 공조 시스템에 들어가는 전력 같은 경우는 또 들어가지를 않게 되겠죠. 그런데 우주 발사 기술이 없다라고 하면 AI 데이터 센터는 구축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우주 발사 기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재발사 로켓 기술이 없다라고 하면은 경제성을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는 기존 로켓의 규모를 상상을 초월을 하게 되는, 지금 엄청나게 거대한 로켓을 개발을 하고 있죠. 스타쉽이라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 스타쉽의 재발사 기술이 보편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수준보다 또
몇십 분의 1 수준으로 우주 발사 비용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페이스X의 압도적인 우주 발사 기업이 다른 빅테크들은 컴퓨터만 만지는데 이런 우주 발사 기술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따라오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기술적 해자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요번에 나스닥 상장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엔트로피 그리고 구글과의 우주 AI 인프라 구축 계약을 명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외부 기업에다가 이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제공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매출 규모가 상상을 초월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해 가지고 이제 거대 우주 발사체 스타쉽을 활용을 해서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게 되면은 당초 예상의 10배가 뛰어넘는 지금 우주 AI 데이터 센터가 10기가와트 규모로 2030년 초반에 커질 수가 있겠다. 이미 스페이스X 상장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1기가와트 규모로 2030년 이전까지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게 됐었죠. 1기가와트는 이제 원전 하나 분량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로 볼 수가 있겠고 10기가와트 같은 경우는 원전, 대형 원전 10기 규모의 엄청난 규모의 그런 데이터 센터가 이제 우주에다가 구축이 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태양광 면적이 커지면은 충돌 위험이 좀 커지겠죠. 지금 저궤도에다가 우주 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 얘가 결국에 이렇게 태양광을 달고 전력을 조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패널의 크기가 커지면은 위성들끼리 충돌 위험이 커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좁은 면적에서 대규모 전력을 생산을 할 수가 있는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상용화가 필수적이죠.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지금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우주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반도체와 태양광 같은 주력 부품들을 100% 내재화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항상 수직 계열화를 추진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우주 AI 데이터 센터 설비를 지금 그러니까 이 구축 시설을 건설을 하기 위해서 자본적 지출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스페이스X의 캐펙스가 매출의 215% 수준까지 현재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 이번에 IPO를 통해 가지고 조달한 자금 같은 경우도 이 지금 대규모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곳에다가 이제 쓰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구성을 하게 되는 차세대 위성을 제조를 하기 위한 시설인 기가셋을 구축을 하게 되고요. 이 관련된 밸류체인으로 막대한 자금들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이제 향후 5년 동안의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으로서 작용이 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주목하시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죠.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OCI 홀딩스입니다. 탈중국 폴리실리콘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글로벌 탑3 기업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 아키텍처로 그러니까 차세대 태양광 패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태양광 패널을 굉장히 얇게 고순도 폴리실리콘으로 만들어 놓고 이 위를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로 얇게 증착을 이렇게 덮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스페이스X 쪽과 태양광 폴리실리콘 단연 공급 계약을 맺게 되었죠. 우주 태양광에 있어서 직수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작년에 500억 적자 봤는데 올해 매출 4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800%가량 급증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테스트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EPC 사업까지 추진을 하고 있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 200억 이상 적자를 봤는데 올해 매출 2배 급증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흑자 전환까지도 유력합니다. 현재 지금 이 반도체 후공정 장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판매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HBM4 버닌 테스터 잘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이 태양광 프로젝트들이 실적에 기여를 하기 시작을 했죠. 2018년 매출 5천억 도전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고요. 우리 급등 타이밍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100% 무료로 단타방 오픈해 가지고 공유해 드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찍어드렸었던 한 주 라이트 메탈 한 이틀 만에 상한가 급등 20% 30% 이상 급등이 나타나게 됐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올려드리면요.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셔가지고 아침에 단타로 5만 원, 10만 원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급등 타이밍 무료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아래로 좀만 내려보시면은 설명 쪽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링크 올려놨어요. 여기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